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종속성설은 기도된 교사를 특별 규정으로 보죠. 틀렸습니다. 2번. 극단적 형식에 따르게 되면 만 13세를 교사하여 부추겨서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경우에 갑은 절도죄의 간접이 된다. 맞죠? 극단적은 정범행위가 위법성 책임까지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 13세라 했으므로 책임 능력이 없는 자죠. 그래서 공범은 성립할 수가 없고 간접이 됩니다. 자, 3번. 교사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배임죄의 공범이 됩니다. 4번. 127조는 공모상 비밀누설죄인데요. 비밀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죠. 그리고 127조는 각칙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지 누설 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설 받는 자가 누설하는 자에게 공범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벌이다 이 뜻입니다. 자, 14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1번. 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관여된 자 모두의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틀렸죠? 이 공범,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만 구비되면 공범이 됩니다. 책임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립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요 두 가지만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하는 말은 틀린 거죠. 따라서 일방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2번. 자, 127조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누설죄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누설받는 자는 처벌정이 없고 그리고 이 자가 누설할 자에게 공범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누설죄의 공범이 되지 않고 불가벌이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갑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에 변호사 갑을 그 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이런 것을 교부받았을 때 세무사법상의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앞에서 요 2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설죄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처벌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15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모르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계속 들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를 숙지하지 못한 채 문제 100을 풀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본 이론만 제대로만 공부가 되어 있다면 문제 푸는 것은 장난이란 말이죠.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어떤 것인지 아시죠? 뭐 많이 딱 첫 글자만 보면 어떤 판례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2번 가보시면 변호사법 몇 조 몇 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개설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갑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을은 갑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항적인 행위 존재가 필요하다. 그쵸? 대항범이니까요.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 을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범에 해당한다 손치더라도 그 을을 갑의 변호사법 위반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말씀드렸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 병은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치? 교사 방조했다 할지라도 형법 총칙상의 공범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벌이다 그 뜻입니다. 설명 잘못했죠? 여기서 병이 누군가요? 여기서 병이 누구야? 제가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병이 누구냐면 올라가 볼게요. 자, 변호사 아닌 갑이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요 두 사람은 내부 가담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 평소 친분이 있는 병을 찾아갔다. 그러면 이 병이 외부 관여자잖아요. 외부 관여자. 그래서 외부 관여자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 병이 외부 관여자입니다. 병이 내부 가담자 갑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외부 가담자가 가담했을 때는 뭐다? 총칙상의 공범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공범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외부 관여자가 가담했을 때는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1번, 2번, 3번은 판결유지 나와 있어요. 밑에 판결유지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제한적 개념 이론에 따르면 제한적 개념이 뭔지 아시죠?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자만이 정범이고 그 외의 자는 공범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사 방조자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적 외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가벌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형법은 이걸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형벌 확장 사유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범과 정범 구별에 관련된 객관설입니다.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자와 그 외의 자는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설이 아니고 객관설과 결합하게 되죠. 자, 확장적 개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정범과 공범은 구별할 필요가 없고 단일 정범 개념이로도 충분하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단일 정범 개념 이론에 따르게 되면 가불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죠. 자,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따르게 되면 공범 개념은 여기 있잖아. 기억번에 확장사가 된다고요. 제한 사유 다 틀렸습니다. 자, 기소된 교사를 유력한 근거로 보는 것은 31조 2항 3항인데 이 기소된 교사를 유력한 근거로 보는 것은 종속성설이 아니고 독립성설이죠. 종속성설은 이 31조 2항 3항을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종속성설은 이 조항을 두고 특별 규정이라 보죠. 자, 책임 가담설. 이게 잘 나오는 지문이 아닌데 이게 출제가 됐네요. 공범 이론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직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올 수 있죠.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자,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극단적에 따르게 되면 정범의 행위가 위법하면 족하다는 말은 극단적이 아니고 제한적이죠. 오늘날의 다수설리적 입장입니다. 극단적은 정범 행위가 책임까지 나아가야 돼. 위책함까지 요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위법성까지만 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한적 종속 형식입니다. 자, 1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로지 금품 등을 공유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교사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2번. 정치 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정치 자금을 받잖아요. 그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가 되는 거죠. 그치?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면 모를까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틀렸습니다.
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공범 종속성설 우리 다수월 판례 입장입니다. 에 따를 때 나오는 판결 요지죠. 4번에 대항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하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렇죠. 대항범은 각취 조문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인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8번을 가보죠. 사법시험 문제인데 공부할 게 많아서 넣어놨습니다. 자, 정석성설을 묻고 있습니다.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이 박스 안에 있는 해설 이거 모르면 이 문제 풀어 많아요. 그래서 이 도표에 있는 내용이 확실히 숙지가 되었을 때 확인 차원에서 풀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범죄는 반사회성의 징표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설이죠. 주관주의. 그래서 이것은 독립성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X. 자, 31조 2항 사망을 특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처벌하고 있다. 처벌하고 있죠. 형법에는. 근데 이걸 처벌하고 있다는 말은 이거를 당연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종속성설이 아니고 독립성설입니다. 자, 33조 본문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성설이고 단서가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반면에 단서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립성설이 되는 거죠. 자살방조죄를 처벌하고 있다. 당연 기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당연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독립성설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타인의 범죄 실현에 가담하는 데 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종속성설이죠. 그렇죠? 즉 정범 행위가 실행에 착수해 나아갔을 때 그의 종속하에 성립한다는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견해가 종속성설입니다. 그래서 종속성설은 디귿 미음, 나머지는 독립성설입니다. 자, 도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여기 방금 문제에서 풀었듯이 여기는 본문이 원칙이고요. 여기는 단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여죄라든지 이거 있죠. 그리고 기도된 교사 있죠. 전부 다 뭐로 봐요? 설명을 못하니까 특별규정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독립성설은 이것을 설명을 잘합니다. 당연규정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문제 풀었듯이 종속성설은 객관주의, 독립성설은 주관주의 뭐 이런 것들 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자, 종속성설 관련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 이것도 사시네요. 뭐 사시인데 요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사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공무원 시험까지는 이거 넘사벽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공무원 시험 이런 것이 당연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씩만 빼어서 쏙쏙 빼어서 출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확실하게 연습을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종속성설에 따르게 되면 공범은 정범이 일정한 범죄 성립 요건을 구비했을 때 한해서 그의 종속하에 성립한다. 맞죠? 자, 제한적 이론에 따르면 13세인 을의 절도 행위를 교사한 경우에 갑은 절도 교사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사죄가. 왜냐하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만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13세에는 위법성까지 나가잖아요. 그치? 책임 능력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성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에 종속하여 공범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자, 기도된 교사를 특별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종속성설은 맞죠. 독립성설은 단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맞죠. 갑이 을을 교사해서 을의 아버지 물건을 훔쳐오게 했을 때 극단적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절도교사가 되지를 않는다. 극단적이 뭡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갑이 을을 교사해서 을의 아버지 물건 훔쳐오게 한 것은 책임 능력이 있는 자의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독립성설은 252조 2항을 당연규정으로 파악한다. 그렇죠. 반면에
종속성설은 특별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죠. 자, 20번. 이것도 사법 시험 문제네요. 근데 뭐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즘 다 경위 공채라든지 경찰 채용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A번 가보죠. 갑의 입장에 의할 경우에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 근거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슨 견해예요? 확장적 이론이죠.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이고요. 자, 을의 입장에 의할 경우에 간접 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제한적이죠.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제한적이 나와 있고 확장적이 나와 있고, 그쵸?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풀어볼까? 제한적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만이 정범이고 그 외의 자는 공범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정범만이 가벌적이기 때문에 형법이 교사방조를 처벌하는 규정은 확장사유가 되는 거죠. 객관설과 결합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보시면 분명하게 구별해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간접 정범의 정범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간접 정범을 공범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간접 정범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확장적은 몽땅 다 조건 설정했다면 몽땅 다 정범이라는 견해가 되고 단일 정범 개념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자, 교사 방조도 원래 정범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형법은 정범보다는 좀 똑같거나 약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법은 축소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죠. 주관설과 결합되어 있고요. 주관설과 결합하다 보니까 죄형법 정도의 보장기 기능이 침해가 된다는 점, 간접 정범은 당연히 정법성을 인정한다는 점,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간접 정범 개념이 그다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정범의 개념은 구성 요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제한적이죠. 제한적 이론이기 때문에 B번과 연결되어 있죠. 모든 조건의 동측가치성을 인정하는 조건설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확장적 이론이죠.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거 도표에서 봤죠? 확장적이죠. 공범을 처벌하는 것은 공범의 처벌 규정은 정범의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확장 사유가 된다. 이건 뭡니까? 제한적이죠. 제한적. 자, 축소 사유가 된다. 이건 뭡니까? 확장적이죠. 그치? 도표에서 읽었잖아. 도표에서. 그쵸? 그렇게 해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답이 3번 나올 겁니다. (2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검찰 구급 문제네요. 구성 요건에 의해야 한다는 말은 제한적이고 보호 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보호 기능이 아니고 보장적 기능이죠. 그렇죠? 자, 공범 처벌은 정범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축소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제한적인가? 제한적은 확장 사유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간접 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요 제한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제가. 자, 22번. 다른 분류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번 확장 사유가 된다. 제한적이죠. 단일 정범 이론은 확장적이죠. 여기는 제한적이었고요. 자, 형법 규정은 이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제한적이죠. 자, 분명히 구별해 줌으로써
죄형 법정주의 요청에 보다 잘 부합한다는 견해도 제한적이죠. 간접 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따르는 것도 제한적이죠. 자, 이런 것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